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낮 시간대부터 서울 일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일원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매사 조심하는 후에 더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조심해도 한도가 있습니다만 이게 한 달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내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니까요. 뭐 100년 만에 폭우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내일까지 계속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들 피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 이상 뭐 특별히 지금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반 시설들이 나름대로 잘 정돈이 돼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피해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비가 와서 걱정입니다. 이 판국에 철없는 문재인, 김정숙 예, 물놀이 하는 사진을 뻔히 알 텐데 말이죠. 기상 예보가 되어 있고 하는 거 뻔히 알 텐데 어제 트윗에 폭풍 업데이트를 했어요. 참 생각이 있는 족속들인지 에, 참 의구심이 듭니다. 뭐 실망을 한지는 뭐 진즉이지만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야말로 의상실입니다. 분노가 치밀다 못해서 이제는 우리들 자신들의 참 어떤 의미에서 큰 상실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런 인간들은 끝까지 그 죄상을 어, 추적해서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런 인간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판국에도 검경 수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예, 언제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대명천지를 이 모양으로 활보하게 내버려 둘 건지 예,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어요. 경찰은 지금 아예 수사 안 하기로 작심한 듯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경찰에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거 세월아 내월합니다. 세월아 내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선거사범 수사도 지금 어제 나오는 이야기,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소시효 만료가 그때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수사 결과 발표도 아니고 이게 검찰로 수사가 이첩이 되면 보완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지 보완 수사 지시를 할지 예, 등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경찰이 질질 시간을 끌고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 사범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할 모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수사만 보더라도 세월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검수완박법을 철석같이 믿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위헌 결정이 나고 검수완박이 완전히 원 위치가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경찰의 이 같은 지금 현재 수사 행태 우리가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건가라는 거죠. 모든 부정 비리 사범들 다 빠져나가고 국민권익은 세월 없이 지체되는 수사 재판 때문에 하염없이 부유하는 떠도는 대책이 없는 이런 어떤 국가 형사사법 체계, 형사사법 체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 꼴 한번 보십시오. 어, 한 재판부당 주심 한 명당이니까 합의부가 세 명이 있으면 주심이 한 명이잖아요. 주심 한 명당 일주일에 세 건밖에 판결문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세월 없습니다. 지금 재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지금 헌재 뭐 이런 쪽에 걸려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세월 없습니다. 지금 무려 2년이 갔는데 그 간단한 사건이 2년이 갔는데 그 판단이 어려운 사건도 아니에요. 네?
과잉금지의 원칙, 소급입법 문제 이게 걸려 있는 사건인데 그 어려운 판단도 아닌데 2년 세월을 끌어요. 아예 심리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게 곧바로 시간을 지체하는 게 곧바로 손실이라는 거죠. 국민의 권익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이 같은 현상, 이걸 어떻게 둘 거냐는 거죠. 예? 자, 일단 이 물난리부터 해서 오늘 원래 예정대로 하게 되면 국힘당 전국위가 열리게 돼 있었죠. 소위 말해서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워낙 물난리가 심각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 되는지 연기를 하는지 그것도 지금 아직 소식이 들리지 않는데 이준석이 사라지면 이준석식 정치도 국힘당 또는 여의도에서 사라질까라는 거죠. 지금 반대쪽을 보게 되면 이재명식 막가파 정치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지금 현재 정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여러분, 지금 이준석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이준석은 첫 데뷔 무대에서부터, 소위 정계 입문 무대에서부터, 말썽이었죠.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죠? 예, 전철련 사건요. 예, 2010년 5월, 예, 소위 전국 철거민 연합 그 시위가 있었죠. 예, 그 사건 관련해서 예, 트윗한 거. 역시 뭐 젊은 세대라 그런지 트윗 한 게 이제 소음이 되면서 소란이 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이준석의 궤변은 시작됐죠. 정계 입문을 어떤 의미에서 입문 전부터 어, 생각 없는 친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 뭐 자기대로는 생각이겠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말썽이 있었죠. 전철련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진짜 미친 놈들이 아닌가 싶다라는 표현. 예, 예, 그 표현이 문제가 됐었죠. 자, 정계 입문하고 하고 나서도 말썽이 됐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예? 나는 내가 운영하는 교육봉사단체 배사나 아, 여기에 찾아온 박근혜를 보고 아, 마음이 움직여서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실내막은 2011년 말이었죠. 이때 19대 총선 바로 직전에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구성할 때 비대위원으로 영입된 거잖아요. 이게 이 당시 천막당사 논란이 일때였죠. 예. 배산하의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입문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인가요? 비서실장으로 있던 유승민하고 이준석의 아버지가 절친이라는 거죠. 예. 그 유승민이 딸 유담이하고 이준석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이였다라는 거죠. 예. 예. 거기다가 2004년도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어, 인턴으로 유승민 의원실에서 근무한 그런 어떤 인맥으로 소위 백으로 정계에 들어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거죠. 실력보다가. 예? 그런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부터 계속해서 자기 처신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정계에 적발을 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그 이후에 지금 쭉 오랜 세월요. 이걸 뭐 다 들추려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뭐 들춰서 이야기할 정도 자료도 뭐 금방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준석이 지금까지 뭐 종편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간에 이준석이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적어도 염두에 둔 그게 이빨린 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발언을 한 걸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당 대표 되고 난 다음에 당 안에 관련된 뭐 이야기 이런 정도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 어떤 정책 분야든 이런 쪽에 무슨 아젠다나 논의를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뭐 이준석의 발언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주로는 뭐 SNS 관련이지만 예, 위안부 관련 발언도 있었고요. 군 복무 관련 문제도 있었고요. 문재인 참수 만화 관련 사건도 있었고요. 뭐 여러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이준석이 관련해서는 뭐 굳이 입에 올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없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안보, 외교, 통일 예를 들면 어, 아니면 뭐 당내 역학관계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인물 뭐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예, 이런 거를 지금 정치를 한답시고 하고 있어요. 무슨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준석이 사라지면 이준석식 정치도 사라질까? 예, 그게 같이 사라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 이야기를 정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이제 윤석열 정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이야기하던 내용을 이제는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특히나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좀 정상화 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정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길게 잡으면 약 한 20년, 적게 잡으면 지난 한 10년 동안 특히 더 좁히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에, 어떤 의미에서 타락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바로 잡는 데에 좀 바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를 마치고 뭐 들리는 일성으로는 썩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 지금 하나 둘 다 잡아가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믿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아, 뭐 어제 뭐 계속해서 국민의 뜻 이야기를 강조했고 바로 일단 액션으로 나오는 게 문제된 인물들 정리부터 나오니까요. 찬찬히 좀 더 지켜보죠. 충분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당면해 있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다른 측면에서 소위 적정수를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청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원래 안으로 개선하겠다. 지금도 충분히 장악하고 있는데 저들 입맛대로 하잖아요. 지금 제가 시사공감을 진행합니다만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 이야기만 하고 그 외에는 정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방송조차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요. 자칫 잘못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들이 여기저기 얼기설기 포석 놓아둔 그림 그려놓은 그 얼기에 그대로 몰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방송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디어가 너무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걸로서 좀 보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 취재원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쪽 정보원, 그런 쪽 내용을 초점에 놓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아가야 할지에 앞으로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게 곧바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에 두 번 다시 불량 불순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검경이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데요. 제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청래 방송 언론을 더 장악하는 시도를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권이 넘어가고 나니까 이게 쉽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글쎄요, 이 국유재산, 국가부동산을 팔겠다는 건데 이거 좀 조심스러워요. 이거 좀 조심스러워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약간 좀 그렇죠? 조금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매물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또 다세대 부동산 이 문제를 또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요. 그러면 매물이 점점 더 없어지죠. 자, 이런 부동산 쪽에 지금 조금 엇박자가 보여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적전술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조금 방향이 흐트러져 버렸는데요. 자, 오늘 시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겠습니다. 자, 감사원이 시민단체 보조금을 특감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시의적절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옳은 시민단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거의 기생충 만연의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시민단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정부다가 국가 예산을 뜯어먹는 갈가마귀 같은 기생충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라면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회원들의 회비 수입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 사업을 하든 수익 사업을 하든 전부 다 예산 뜯어먹기, 예산 달라라고 보채는 집단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사업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정부한테 내 사업자금 돌라고 정책자금 돌라고 계속해서 보채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모든 사업자가 지금 그렇게 해도 좋겠냐라는 거죠. 이 시민단체 이게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 각종 학술단체, 이익단체들이 엄청 많죠. 그것도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기 한 자리하고 그 경력을 갖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소위 경력 쌓기용으로 그렇게 막 단체를 또 만듭니다. 무슨 뭐 협회 안에 또 무슨 협회 이렇게 지회 만들고 또 무슨 원로회 뭐 청년회 이런 식으로 막 찢어서 만들잖아요. 네, 그 전부 한 자리 하겠다는 감투병이거든요. 그게 또 자기 스펙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실력 행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예, 이런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게 썩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시민단체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 시기부터 시민단체는 순수하지 않았어요. 과거 운동권 집단들이 소위 말해서 시민 속으로 파고들기 위한 전략의 일원이었죠. 그거를 가지고 뭐 무슨 판이 자기네들끼리 이름 붙인 거잖아요. 민중민주판이 무슨 판이 하면서 네? 그렇게 시민단체로 포장을 한 거죠. 환경단체, 노동단체, 무슨 단체 이런 형태로 포장을 하는 거죠. 인권단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실내막을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정치 외곽 조직이었죠. 정치 외곽 조직이었죠. 네. 거기에 외피를 입고 명분을 씌워가지고 선동선전술에 뛰어난 하나의 장식품이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따나 양도구역을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는 아예 실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을 겁박을 주잖아요. 돈 내놔라. 돈 안 내놓으면 재미없다. 다음 선거 때 보자. 뭐 이런 식이니까요. 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죠. 특히 박원순의 서울시 10년 세월에 이 세력들을 너무 많이 퍼진 시기였죠. 지금 보십시오. 어공들 한번 어쩌다 공무원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선출직이 생기면서부터 특채 무슨 뭐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다 눌러 앉아가지고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 조직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그 유관 민간단체라고 하는
뭐 위원회부터 해서요. 전부 다가 지금 이런 류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막 뜻보잡, 정체성도 없는 자고 나면 단체가 생기고 단체 등록하고 돈 달라고 보채고 예. 지금 심지어 이런 꼴이 돼 있잖아요. 특히 지방 공공기관들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 별로 뭐 실적도 없고 적자인 지방 공공기관에 출입 기자들, 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설 추석 때 떡값 받아가는 출입 기자들만 하더라도 얼마인지 여러분 한번 실내막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정부 예산을 축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 그 떡값 안 주면 기사 나쁘게 쓰거든요. 꼭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달래요. 그걸 또 이용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시민단체에 손놓을 필요가 있었죠. 예. 만시지탄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신임 사무총장이 되고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또 많으실 텐데 정말 열심히 제한된 인력이지만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손봐야 됩니다. 예. 회계 부정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정의연 문제 불거졌죠. 여전히 지금 그 아직 재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기 이러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대법원이 이 꼴이에요. 수사기관이 이 꼴이에요, 지금.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한 놈이 없어요. 세월아 내월아 가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돼 버리죠. 선거사범 같으면. 또 그다음에 뭐 소를 제기했다가 그 부실 수사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수사가 시원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경찰 저 나온 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이러고 있죠. 재판부 또 저꼴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어디 가서 우리 사회의 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적, 제도적 어떤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네요. 있긴 있는데 가봐야 유명무실이에요. 허탕이에요, 허탕. 경찰 제대로 수사 안 하죠? 예, 그 억울해서 검찰에 이야기하면 검찰이 손을 댈 수도 없어요. 이게 경찰 권하니까. 넘어와야 뭐 어떻게 하는데. 예, 그래요. 그래도 겨우 또 재판에 넘어가요. 재판부가 적고라지예요. 예, 정말 국민의 권리 구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감사원이 나서니까 감사원이 좀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데 기대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한된 인력으로 지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조사국에 감사 인력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조금 횡령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 예, 이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한데 좀 늦었다. 정부 부처 6곳, 서울시 보조금 받는 1716개 단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뭐 하는데 1716개 단체. 이 중에 서울시가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지난 시절 동안에 소위 친정권 활동을 했죠. 정권 하수인이었습니다. 예. 과거 뭐 어용 관변 단체 그건 뭐 신사고요. 그건 정말 신사고요. 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동네 노인정 경력금 수준이었고요. 과거 어용 관변 단체라는 요즘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어용납할수입니다. 홍위병들입니다. 소위. 예, 적극 홍위병들입니다. 그 활동비를 내놔라. 소위 이제 장부 계산하자 이거죠.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노총 촛불 청구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시민단체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92년도입니까? 9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4년도에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DJ 정부 때. 예, 거기서부터 저는 이게 빗나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민간단체를 지원할 게 뭐 있어요? 저거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권력인 말이죠.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시민사회 영향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한다? 말은 좋죠. 그렇게 됐나요? 자기한테 우호적인 단체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걔들 맞벌이 하는 거죠. 아닌 말로 준 공무원이었죠. 그 예산 타가지고 자기네들 쓰고 뭐 장부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노타치였으니까요. 지금도 아마 그렇죠. 노타치였으니까. 아마 지금 감사한다 그러면 장부 전부 가라로 쓸 거예요.
뭐 평소에 장부 쓸 만큼 시민단체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 그 장부 꼼꼼히 챙기고 할 만큼 그렇게 인력이 많고 예산이 많지 않아요. 정말 살림살이가 궁핍하잖아요. 그냥 빠듯하다 정도가 아니고 궁핍하잖아요. 예? 거기에 무슨 회계장부 쓰고 앉아있고 그거 챙길 인력이 어딨나요? 제대로 된 자기 원래 하고자 했던 활동하기도 사람이 모자라서 충분히 대우를 못해서 그렇게 난린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시민단체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타락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지만 2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단체들 뭐 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전부 다 정치 입문이 목표고 한 자리 하는 게 목표고 줄 대는 게 목표죠. 실내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은행들 평소에 은행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그렇습니다라는 표현 이상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 이제는 아예 내놓고 하잖아요. 내놓고 정권 지지 활동을 하죠. 팬덤 그룹의 핵심들이 다 이들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예산 타내고 그 돈을 갖고 정치 활동하고. 예. 지금 감사원의 이야기입니다.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이게 이제 이름하여 시민단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웃깁니다, 여러분. 예? 등록하는 것도요. 이것도 웃겨요. 저들 이해관계에 맞아서 등록을 자꾸 뺑뺑이 돌리고 애미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행정 지도한답시고 자꾸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저들 입맛에 않는 단체는 퇴출시켜요. 그럼 묘한 짓을 해요. 그리고 저들 단체는 아무런 허수도 없어. 장부만 갖춰가 내면 심사도 안 하고 현장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다 통과해. 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예산 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꼴 갖추고 이렇게 하죠. 요건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편법들도 너무 난무했고요. 이제 감사원이 보는 거죠. 이 시민단체 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거지. 예? 그리고 보조금 지원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지금 나중에 가게 되면 정부 부처만큼이나 시민단체가 가져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각종 시민단체들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이런 데에 포진해 있는 관변단체까지 다 하게 되면 이들이 가져가는 예산 규모가 정부 한 개 부처와 거의 맞먹을 거예요. 정확한 통계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이게 간단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사회이사제도까지 있잖아요. 곳곳에 지금 다 알박기 하고 침투가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신분 세탁한 어공들이 뭐 부지기로 지금 있잖아요, 공무원 사회. 어공 숫자만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자체를 가면 더 심각하고요. 보겠습니다. 감사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 시민단체 지원 업무가 많은 정부 부처 6개 줄이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1개로부터 보조금 받은 1,716개 시민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특별조사국 인력을 투입해서 보조금 횡령 등에 집중 점검을 하겠다. 감사라기보다.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예. 일단 보조금을 제일 많이 지급한 데가 서울시라는 거예요. 579개 시민단체. 여러분 서울시 시민단체 이 실상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서울 시민들 정말 기겁을 하실 텐데요. 박원순 시절에 어떤 걸 만들어놨는지 지금 드라마도 지금 또 난리죠. 박원순의 찬양 쪽. 그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요. 아직도. 네. 예, 서울시가 579개, 행안부 280개, 통일부 190개, 통일부 단체도 이게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행안부는 예전부터 많았고요. 외교부 188개, 문체부 185개, 환경부 183개, 여성가족부 111개. 여성가족부, 뭐 이런 시민단체는 뭐, 네. 전부 다 그냥 예산 뜯어먹는 단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보조금 횡령과 회계부정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건데,
예,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항목 자체를, 그 법률 자체를 정리해야 된다. 예, 시민단체가 자력으로 활동을 해야지. 이미 시민단체들요, 제법 소위 저들끼리 뭐 메이저라고 하는 애들은 챙길 거 다 챙기고 빵빵해요. 예, 그 관계를 정확하게 좀 설정하고 지원 끊고, 기왕에 지원한 내역들이면 이렇게 행정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네, 이 어디 쪽입니까? 이 조선일보 쪽 기사를 조금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서울시 쪽에 박원순 시절입니다. 주로 마을 사업 한답시고, 박원순의 이 마을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저희들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이 마을 이야기를 할 때 박원순이가 콧방귀 낀 적이 있어요. 뭔 지금 시절에 이상한 소리 해먹냐고. 예. 그러다가 이제 외국 쪽에서 무슨 뭐 마을은행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지금 아예 저 것처럼 갖다가 써먹는데, 이상한 짓으로 돈 써먹는 데만 써먹었죠. 마을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 재생 사업 그러면서 기억 남는 건 여러분 뭐 있습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예, 벽화 그린 것밖에 기억 남는 게 없어요. 예. 그게 도시 재생 사업이래. 그렇지 않으면 일부 섹터 개발해가지고 저 떨거지들한테 분양해 주는 거, 상가 분양한 거밖에 더 있나요? 무슨 도시 재생 사업? 뭐 어쨌든 예, 사회적 경제라는 핑계, 사회적 기업 등등 들어보셨죠? 주민자치요. 주민자치도 얘들 관심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들이 다 이제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지자체하고 그 하수인 또 앞잡이를 세우기 위해서 주민자치라 그런 거지. 옳은 주민자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민자치는 흡사 우리 사회 역사적인 어떤 모델로 치게 되면 인민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국 공산당도 주민자치 하잖아요. 그거 인민위원회잖아요. 그 인민위원회 방식의 하부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 조직화하는 게 목적이지 주민자치 아닙니다. 그 지금 주민자치 한다고 댕기는 놈들 하나도 좀 하나도 표현 나가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갈가마귀 깨소리처럼 또 달라드니까 옳은 인간들이 잘 없을 거예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주거 문제, 청년 문제, 노동 문제, 도시농업, 도시농업요. 도시농업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도시농업. 그 뭐 텃밭 베란다에 뭐 고추 기르고 토마토 기르고 그게 도시농업인가요? 한심한 소꿉장난이죠, 여러분. 그거는 민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저희도 지금 사무실 베란다에서 고추 뭐 다 갈아서 먹고 있습니다. 뭐 시장 가서 안 사도 저희들이 재배한 걸로 다 먹고도 남아요. 예? 전도 부쳐 먹고 뭐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도시 농업이냐고요. 농업이냐고요. 예?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남북 교류, 남북 교류 이게 특히 눈먼 돈입니다, 여러분. 이 비리가 엄청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리, 듣고 있는 비리도 엄청나요. 지금 뭐 7조 원 해외 송금 이야기 하죠. 그 관련해서도 제가 자세히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대로 틀릴 거예요. 그거는 안 틀릴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검찰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7조요. 7조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만 턴 건데 그 이외에 학술 활동이니 뭐니 이렇게 위장해서 해외로 나간 돈이 제법 많을 거예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제법 많을 겁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이런 데까지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가 뭐 안 보이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더 하고요. 동일 인물이 복수로 이름 올려가지고 네, 이 소위 말해서 돈 장난질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복마전 같은 실상입니다. 시민단체의 실상이고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표방을 못해요. 차라리 사업하고 있다고 하는 게 속편해요. 네.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자기 회비로, 자기 수익 사업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든 시민단체를 다 정리하자는 게 제 원칙이에요. 이게 진즉에부터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뭐 오히려 돈 타쓰는 놈들 그런 놈들이 대세였으니까 그렇게 온 거죠. 이제는 제대로 털어야죠. 예, 국가 예산, 국민 국민 민복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이게 왜 이상한 시민단체들, lumpen들, 떨거지들, 걔들 먹여 살리는 돈으로 마치 공무원 월급 주듯이 이렇게 나가야 되냐는 거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 원래 그런 일은 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잖아. 저가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이잖아. 그럼 지가 알아서 뭐 국어를 하든 동양을 하든 알아서 해야지. 왜 정부한테 자꾸 돈 내놔라고 떼쓰고 응?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또 기회 닿으면 뺏지도 않고 꼴값 들고 그렇게 하냐고요. 이거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헛돈 없애야 돼요. 예? 오죽하면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고 보궐선거로 서울시 예산은 시민단체 ATM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 인출기다. 그렇게 절단 타락했다. 예. 이게 저는 실상이라고 봅니다. 오세훈의 탄식이었지만 오세훈이 뭐 그런 소리 하고도 별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 다 정리하자는 거죠. 다 정리하자. 태양광 사업 보십시오. 서울시 태양광. 근데 지금 저 허인에 구속돼 있죠. 태양광 사업 보십시오. 예. 저들끼리 그 실무자하고 다 아는 놈이니까 그게 어공이잖아요. 예. 소위 운동권 특채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그 걔들하고 정보 다 알아내 가지고 그 맞춰가 돈 다 타서가 저들끼리 먹고 땅한 거죠. 먹튀한 거죠. 그러다가 배탈 나가지고 지금 포인에 깜빵 들어가 있죠.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특히 박원순 때 협동조합이니 뭐니 하면서 부지기수로 생겼죠. 예. 저들 쪽에도 뭐 협동조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 그렇게 들어와서 그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예, 박원순이 때 특히 심했죠.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드라마에서 그렇게 찬양할 게 있나요? 박원순이 무슨 일 했는데? 예? 그 성추행범 그렇게 찬양할 게 뭐가 있나요? 예, 이 시민단체 완전히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지금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소위 말해서 정치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선거 공영제까지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이거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요. 지금 뉴스 된 것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앞으로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제가 좀 발굴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은행들 파업 찬반 투표를 지금 하겠다 그래요. 네, 임금 6.1% 인상. 주 40시간도 아닙니다. 주 36시간 근무 조건. 이거를 걸고 파업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또 이제 찬성 쪽으로 기울겠죠,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죠? IMF 때 공적 자금 168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은행들 전부 부도 파산 위기에 몰렸죠. 막 통폐합하고 난리 났었죠. 예? 소위 그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그거 못 채워가지고 전부 다 은행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공적 자금 168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겨우 기사회생 시켜놓으니까 지금 와서 뭐 어떻습니까? 얘들 평균 연봉이 말이죠.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은행 평균 연봉이 1억 550만 원이래요. 1억이 넘어요. 예? 자, 이 와중에 코로나 시국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 그러면서 은행 문 여는 시간 1시간 줄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은행 문 1시간 줄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뭐 요새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편해요. 특히 그 외화 송금 이런 쪽은 이 수수료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 영업시간 1시간 단축했어요. 예, 그렇죠? 작년 7월부터인가요? 1시간 줄였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떡 온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아예 근무 시간 자체를 확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주 40시간이 아니라 36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을 줄여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그냥 체감하는 걸로 하면 어떻게 되나? 금요일 자체를 예전 토요일 반 근무, 오전만 근무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36시간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임금 6.1% 올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뭘까요, 여러분? 예? 예대 마진이죠. 예대 마진, 은행. 작년 특히 좋았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권 때 후반기에 진짜 좋았습니다. 집값 미친 듯이 올라가고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거는 종부세 등등 해가지고 세금 걷어들이는 게 목표였지만 어쨌든 집값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스물 몇 번이나 엉터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 집값 올리는 거죠. 크게 판을 흔들어서 예, 과실을 따먹는 건데 거기에 온 나라가 휘둘린 거죠. 소위 젊은 세대들 집값 자꾸 오르니까 그 불안감에 영끌 투자를 했잖아요. 영혼까지 팔아서 빚내서 투자한다고. 그 전부 가계대출이었죠. 예? 가계대출. 그 대출을 통해 가지고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까요? 34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대 마진 수익이 34조, 4대 은행만. 예? 근데 그렇게 해가 어떻게 했나요? 남은 불안해서 영혼을 팔아서 지금 빚내 가지고 집을 겨우 장만했는데 그 가계대출, 대출 예대, 소위 예금 대출 그 마진요. 그 이자 놀이를 해가지고 34조 원을 벌여들여서 한 짓이 뭘까요? 예? 임직원 성과급을 300% 풀었어요. 예? 명퇴자들한테 예? 보너스를 무려 3,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막 안겨줬어요. 명퇴를 하면. 소위 돈잔치를 한 거죠. 예? 올해 2022년도 올해 그 후 여파로 계속 오는 거죠. 그 재미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대출이 워낙 많으니까. 예.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예대 마진 수익만 또 이자 수익이죠. 그 수익만 또 15조 3천억이래요. 15조 3천억. 그러니 월급 올려도 근무 시간 줄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거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이거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하실 거예요? 네? 지금 가계부채가 공식적으로 1,800조라 그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신용불량자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이게 제대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금 못 갚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담대 금리를 낮춰라 해가지고 겨우 찔끔 낮췄어요. 그죠? 그것도 관치금융이니 뭐 이런 자본들 속에 겨우 찔끔 낮췄어요. 낮췄는데 어떻게 했나요? 신용대출 금리를 싹 올려버렸죠. 그 앞에서는 낮추라 그러니까 낮추고 눈가림 하는 거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친 거죠. 신용대출은 금리를 올려버린 거죠. 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지살궁리를 하고 더 뭐 짜낼 궁리를 했겠지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 집단들, 과거 국민들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가 지금 이 자리를 예, 이 호요식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쥐어 짜낼 궁리, 집보따리 챙길 궁리만 한다라는 거죠. 이거 계속해서 둬도 되겠냐라는 거죠. 진짜 정부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떻게 할 수 없다면 진짜 시장 경제로 가자는 거지. 은행에 정부 지원이고 뭐고 앞으로 다 손 떼라. 그러면 은행 하는 대로 하면 도발하는 거지. 뭐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이자를 낮은 대로 갈 거잖아요. 최소한의 방어막 정도만 정부가 역할을 하자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너무 이렇게 고리대금업 형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종류. 너무 또 부실이 된다든지 금융기관을 표방하는데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고 남의 돈 끌어와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정도만 두고 진짜 시장 원리에 한번 맡겨놔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네? 못 그러겠죠. 자, 이런 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칙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이 몰염치한 짓, 일 덜하고 돈은 더 내놔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런 거요. 예, 지금 뭐 뭐 지금 시절에는 파렴치한 짓이죠. 염치 없는 이런 짓, 좀 정부에서 확실하게 좀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좀 잡아가자는 거죠. 잡아가자. 예전 보게 되면 대출 마구잡이로 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다가 터진 게 IBS라는 거죠. 자기 자본 비율 때문에 전부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기준만 잡아주고 한번 시장 원리에 한번 맡겨보자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지는 못할 거다. 단 이제 담합행위 이런 걸 또 막아야 되겠죠. 금융기관들 수수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담합해서 동시에 올리잖아요. 예, 그런 거를 지금 금융감독위가 좀 해야 되겠죠. 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어서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제는 좀 잡아가자라는 거죠. 자, 각종 행정위원회요. 이거 언제 한번 다뤄야 됩니다. 행정위원회도 앞서 시민단체만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업의 사회이사제도요. 이거 외국에서 한다고 꼭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사회이사제도를 둘 때 그 인력 풀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우리가 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외부에서 막 밀어넣기, 꽂아넣기 식으로 사회이사 제도를 둘 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자율에 맡기는, 그야말로 외압을 없애는 그런 어떤 제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민간 또 관할 거 없이요. 정부기관 할 것 없이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너무 알박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막 건전한 기관 운영 또 어떤 의미에서 재무 건전성 이거를 담보하기가 오히려 어려워.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요. 뭐 하나 하려면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고 문제가 되는 뭐 합리성이 없어서 설득시켜야 되지 않냐. 설득이 안 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터무니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쪽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물쭈물하게 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또 시비거리가 돼서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입을 뗄 수 있을지. 예, 지금 마침 뭐 경찰국 이야기 나오면서 행안부의 가장 날선 대립각을 세우는 게 국가경찰위원회라는데 국가경찰위원회 여러분 아시죠? 국가경찰위원회는 그냥 장식품입니다. 장식품. 예, 자문기구로 두고 있는데 있으나 마나요. 민변이 거의 다 쥐락펴락 하잖아요. 김호철 민변 출신이죠. 이 사람들이 뭐 중립을 이야기해요. 경찰국을 이야기해요. 뭐 국가경찰위에서 하기로 하자. 국가경찰위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통제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죠. 네, 이게 이제 뉴스에 마침 또 보입니다. 보여서 제가 행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거 진즉에 우리가 예상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물난리 또 겪고 있습니다. 태양광 저거 산업용으로는 제대로 구실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용으로도 제대로 구실하냐가 지금 걱정스러울 정도인데요. 제가 투자 효율이 너무 없고 전력 생산성에서 너무 불안정하고 그렇습니다. 아닌 말로 한전이 등골이 휘는 게 저기 태양광이에요. 소득 없이 남전기 사가지고 팔아줘야 되는. 판매 대행업만 하는데 자기 돈 써가면서 판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의 이 참 뿌리 깊은 짐이 되어버리는데 앞으로 저거 태양광 문제 정돈될 때까지요. 네. 지금 전기료 문제가 나오죠. 예, 중기업종들 전기료 충격에 지금 휘청대고 있다는 게 기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선풍기로 겨우 버티던 공장들 전기 사용을 줄였는데 요금은 오히려 올랐다. 7% 전기 사용은 줄었는데 요금은 21% 올랐다. 이거 누가 했을까요? 저 물놀이하고 트윗 올린
그 인간들이 한 거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전력 예비율이나 전기가 좀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나라였는데, 소위 말해서 전력에 관한 선진국이었죠. 우리가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우수 모범국으로 서로가 와서 배우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기술이 앞서 있어요. 뭐 전력 손실률이라든지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률이라든지 뭐 원자력 관련 기술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상당히 이 모범국으로 그렇게 좀 어떤 의미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 덩어리가 돼, 완전히 지금 부채 덩어리가 되어 있고 이 국민들 산업 현장들 지금 이렇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죠. 전기 사용은 줄었는데 전기료는 폭탄이 돼서 돌아오는 지금 이런 국면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했겠어요? 정권 하나 잘못 만들면 이 꼴이 납니다. 지금 PC방도 그렇죠. 임대료는 270만 원인데 전기료가 350만 원이다. 예. 소상공인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전기료 때문에 지금 이 여름 한철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이 정권의 실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바로잡는 게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일단 탈원전 백지화. 네, 탈원전 백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원자력 기술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안전도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만 분의 일 정도의 그 확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랬을 때 그 피해가 엄청나지 않나? 그러면 땅 꺼질까 봐 어떻게 다니나요? 에? 기후지요, 기후. 그걸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걸,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기술적으로 전진한 게 소형 원자로 SMR 이야기잖아요. 예, 소형 원자로 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태양이라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태양이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이잖아요. 원자력 기술 죽여버리면 인공태양 기술도 죽어요. 인공태양이 작은 인공태양 기술 하나를 하게 되면 원자력 지금 거대 원자력 발전소 7, 8개를 그 하나가 대체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위험은 없어요. 인공태양에서는. 지금 기껏해야 뭐 한 10초, 20초 불 붙이는 정도 기술인데 이게 이제 꾸준하게 전력을 생산하려면 적어도 불 붙이는 시간이 한두 시간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 탈원전 해가지고 산업 생태계를 다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누리호 발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 공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소위 핵전직 그 기술을 지금 실험 성공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탑재했는데 됐다라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세계 세 번째, 미소 다음에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몇 번째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제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게 소위 원자력 생태계라는 거예요. 핵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거 다 망가뜨려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그 시절로 살아야 돼. 집신 신고 남학신 신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당장 일선 PC방, 저 중소기업체 이런 데에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지금 아직 가정에 잘 피부에 와닿지 않죠. 예? 이 가정용 전기료를 늘 억제해 왔거든요. 아직도 그 영향 속에 있어요. 예? 전기료를 1%만 올려도 한전 적자가 확 줄어요. 지금 적자라고 하니까 예전 수익을 하게 되면 수익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국민들이 반응해서 가정용 전기료를 계속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산업체가 지금 또 이렇게 전기료 폭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보니까 동아일보 쪽인데 마트 운영하는 모씨 같은 경우에 6월분 전기료 128만 원을 냈다 하는 거예요.
예. 전기는 17%더 썼는데 전기료는 68%가 더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트 하나에 전기료가 128만 원. 이게 장사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여러분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용 전기에서는 아마 피부에 크게 잘 못 느끼실 텐데 산업 현장은 심각합니다. 뭐 당장 PC방만 해도 그렇잖아요. 월세 270만 원인데 전기료가 350만 원 나온다는 거니까. 네. 중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지금 전기료가 20% 이상 더 오른 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이제 앞으로 조금은 다소 정돈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잡아가야 될 맥점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야기, 과학방역 이야기 어제 제가 좀 타작을 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신속 항원 검사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 확진이 되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러 가면 약이 없어요. 예, 다른 약국 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간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제용 약이 충분히 시중에 공급되고 있지 못해요.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진 집도 있어요. 길 건너가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데도 있어요. 제 주변을 보게 되면. 요즘 뭐 감기 환자처럼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 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비탄감 이야기요. 자꾸 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좋은 카드 아닌데 이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원칙을 세워야 돼. 저는 이 적어도 연체자, 그다음에 뭐 장기 연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비탄감 이런 정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된다. 당사자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 원칙 아니에요? 예?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장기 연체자 원금을 최대 90% 탕감하겠다? 이게 그러면 돈 안 갖고 버티고 띠먹는 놈이 장땡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이거 누가 받겠어요? 이게 예전에 말이죠. 농어촌 부채 탕감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빚을 왜 탕감해 주냐고. 또 정부가 빚을 만들게끔 정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빚을 왜 탕감해 주냐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9월 말에 올 9월 말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채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기 연체자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안을 시중은행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율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자율적인가요? 말이 자율적이지. 자,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들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관치금융 이야기를 또 꺼내요. 예? 자, 이 판국에 앞서 했죠. 금융노조 임금 올려도 근무 시간 줄여라. 지금 파업한다고. 파업 찬반 투표하겠다고. 파업하는 거죠. 뭐 거의 뭐 찬반 투표하면 그 형식 요건이잖아요. 자, 여기 지금 예, 금융위의 안에 요지는 그거래요. 30조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조성하자. 금융권이.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에, 부실 원리금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한 그러니까 석 달만 버티면 돼. 그 대출 원금을 60%에서 90%까지 탕감해 주자는 아니래요. 그 지금 금융기관들 펄쩍 뛰는 거죠. 펄쩍 뛰는 거죠. 뭐 우리가 상식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지가 빚내 가지고 지가 한 대목 잡겠다고 한목 잡겠다고 빚내 가지고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했는데 그 빚을 왜 또 갚아주냐는 거예요. 이거 당사자 원칙에 충실하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인심을 하는 이게 정치적 방식이잖아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정치 만능주의로 사회를 오염시키던 걸 하지 않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었는데 바로잡아야죠. 이전에 해왔다고 해서 그 방식을 자꾸 채택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정상화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게 뭐 청년 부채든 뭐 중소자영업자든 누구든 간에 이거는 당사자 원칙이다. 자기 빚은 자기가 갚자. 갚을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라.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들, 그거는 우리가 엄정하게, 이거는 뭐 금융기관에 자꾸 맡길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나설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뭔가 이거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기구가 필요하면 그런 기구를 만드는 그런 방안을 찾든지 해야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자. 무시하자. 자기 부채는 자기가 책임지게.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는 금융위가 오버하는 거라고 봐요. 오버하는 거고, 예, 이건 아니다. 예. 소위 말해서 사업하는 놈으로 치면 좀비 이 사업체죠. 먹튀들 양산하게 된다. 이거는 반대다. 이거는 반대다. 어떤 명분으로든 이건 반대.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이거는 반대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예. 이게 관치에 늘 이야기해왔던 관치죠. 이래서 되겠냐라는 지나친 관념, 지나친 관심이죠. 예. 이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8.15를 앞두고 사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면 복권 그냥 제도적으로 두되 그건 정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만 제한해야 된다. 자기 부재, 자기 책임이 있어가지고 자기 부재는 또 그런 면을 쓰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이 있어가지고 형벌을 받는 놈을 그게 왜 사형을 시켜주냐고.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그 말이 안 되죠.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을 받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가 아닌데 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깜빵 살린 거 이런 경우에는 사면을 해준다든지 하지만 뭐 걸핏하면 국민화합이야. 걸핏하면 뭐 국민경제야. 그놈들이 돈 띠먹고 뭐 사기, 횡령, 배임 이게 왜 사면 대상이 돼야 되냐는 거죠. 어? 최근에 김경수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폐악 범죄 아닙니까? 여론 조작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면 대상이 되냐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게 그야말로 끌거 생채기를 만들듯이 부스럼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이럴 때는 사면이라는 방식이 동원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자기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면 이거는 형사원칙을 흐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놈, 백 있는 놈, 힘 있는 놈은 뭐 들어가도 그냥 좀 있으면 또 나올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위화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실감을 주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은행 가계부채든 뭐든 간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 정책 자금을 이렇게 지급은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럴 때에 제한적으로 정부 잘못이 있으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는 어떤 노력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던 사업을 했는데 그 부채가 돼서 못 갚는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은행 보고 탕감해주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다고 해서 국민 경제가 사나요? 이게 인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원칙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예? 앞서 시민단체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시민단체라는 게 뭐예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겠다면 그런 뜻을 갖는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에서 회비를 우리든지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못해 뭐 고무신 장사라도 해보자 남학신 장사라도 하자 어? 그런 거를 통해서 목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통해서 만든 재원으로 자기네들 활동을 하는 걸 모르죠. 왜 걸핏하면 정부 예산 내놔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거 하는데 또 관에서 그런 잘못을 해요. 정부 기관에서 보게 되면 뭐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겠다 지원하겠으니까 지원하라고 그게 소위 말해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그 사업이 있는지 누가 아냐고요, 도대체. 옛날처럼 관복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들끼리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칙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자기 원칙에 충실하고, 예, 뭐 채권자, 채무자, 가계 채무자든 뭐 어쨌든 이 채무자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책임에 충실하고 깜빵에 가 있는 놈들 사면 복권, 지 책임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 우리가 좀 찾아서 정리를 하자는 거죠. 예? 정책 자금을 잘못 집행해서 생긴 선의의 제3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선의의 제3자죠. 법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뭐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정부가 자꾸 이렇게 개입한다? 정부가 돈 장난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정말 시민단체 활동을 하든 뭔 활동을 했을 때 그 뜻이 좋으면 그게 필요한 일이라면 그 생각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 자꾸 정부에 가서 손 벌리고 정부가 돈 주겠다고 꼬드겨서 자기 편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 원칙부터 바로잡자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많이 바로잡을 거예요. 시민단체 저거 싹 정리하고 나면 많이 바로잡아질 거예요. 개딸들 확 없어질 거예요. 지금 개딸들은 진짜 정체를 모르잖아요. 저게 중국산 개딸인지 국산 개딸인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솔직히. 봐요. 정당 내의 일을 가지고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지 않고 민심을 반영하고 여론을 반영한답시고 이상하게 역선택이니 뭐 이상한 조작이 개입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준석이 같은 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저거 처리를 하는데도 온갖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걸 안 해야지. 정당 업무는 정당의 당원들, 그게 뭐 일반 당원들이든 뭐 책임 당원, 권리 당원이든 간에 당원들의 의사결정으로 당의 대표를 정해야지. 무슨 놈 민심요? 우리 국민들 정치에 관심 없잖아. 근데 무슨 민심요? 민심은 선거 때에 자기네들 공직 후보자를 내세워가지고 심판받으면 그게 민심이야. 당 대표를 세우는데 왜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그런 엉터리 정당 운영을 해 놓았으니까 이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원칙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자고. 원칙에 충실한 사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뜻 이야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더 안 하겠다. 본인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지금까지는 자꾸 이제 이전에 해왔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주제 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걸 바로잡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답게 예? 자기 빚은 자기가 갚게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러고 빚져서 겨우 연명하던 놈들이 좀 살만하니까 내 몰라라 하고 자꾸 내 보따리 챙긴 짓 하는 거 이거 정상성 회복하게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하라는 거지. 자꾸 이제 뭐 그런 거 대충 봐줄 테니까 뭐 이거 30좀 만들어가지고 좀 이거 탕감해 주세요. 조금 이상한 짓에 이상한 비정상의 그런 어떤 커넥션을 또 만들지 마. 예? 어느 한 곳이든 사회가 좀 반듯하게 하나 둘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이야기는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난리 걱정인데요. 여러분들 잘 예, 주변 돌아보시고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